한국? 웃기지 마십시오. 2023년 10월 타슈켄트 철도청 대회의실. 독일 지멘스 부사장 한스 밀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로나 제대로 깔린 나라인지 의심스러운데 고속철이라니. 그 순간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어요. 프랑스 알스톰 팀장도 거들었죠. 한국 기차가 우리 사막에서 한 달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 히타치 대표는 아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출 실적이 제로인 나라 아닙니까? 저는 아르툰 파이줄라예프. 25년간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일해온 기술감독관입니다. 그날 저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 14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승리한 겁니다. 그때 저를 조롱했던 한스 밀러가 어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르툼, 우리가 실수했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프랑스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세계 철도 강국들이 한국에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주전이 아닙니다. 30년간 축적된 한국 기술력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엄청난 반전과 숨겨진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번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시려면 1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2011년 저는 우즈베키스탄 최초 고속철 도입 프로젝트 총책임자였어요. 스페인 탈고 도입 사업이었죠. 당시 스페인은 세계 2위 고속철 기술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로 우즈베키스탄을 철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탈고는 분명 빠르고 안전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100% 스페인 수입, 정비 기술자도 스페인에서 파견. 우리는 그저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일만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술 이전 약속이 허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기술 교육 및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뉴얼 번역본만 줬어요. 핵심 기술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13년 내부 감사에서 저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어요. 기술 종속만 심화시켰다. 자립 기반 구축 실패. 저는 기술 수입 의존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후 6년간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서류나 검토하는 말단 업무만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서력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2023년 봄 기회가 왔습니다.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라.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라. 새로운 고속철 프로젝트 사막 실크로드 철도였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 단순히 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철도청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르툼,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0년 전의 치욕을 서력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가자 세계 철도 강국들이 몰려들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수출 실적 제로. 우리가 첫 고객이 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곧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입찰 제안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프랑스 알스톰 AGV 시속 360km, 50년 기술력, 유럽 최고 품질 보장, 독일 지멘스 IC 신뢰성 99.8%,
무사고 운행 30년. 독일 정밀 기술의 정수. 일본 히타치 신칸센 60년 무사고 신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 숫자만 보면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 조건이었죠. 모든 업체가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핵심 설계도면 제공 불가. 기술 교육은 기본 운영 수준으로 제한. 정비는 본사 기술진 파견으로 대응.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특히 스페인은 노골적이었어요. 기존 탈고와 호환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최적이라며 5,700만 유로의 이편성을 제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기술 이전은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CRC에서 80억 달러 연계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모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역시 핵심 기술은 중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위원회 회의 때마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아르툼,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오. 경제부 위원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중국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있나? 외교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우방국이에요. 관계를 고려해야죠. 언론도 한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타슈켄트 타임스에서 사설을 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국가의 미래를 실험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 제안서를 보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다른 업체들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스펙 자랑 대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이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때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대로템 해외사업부 박도윤 부장이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40대 중반, 화려한 정장도 아닌 그냥 검은색 정장. 다른 나라 대표들처럼 비서진이 우르르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혼자 왔더군요. 첫 미팅이 시작됐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도윤 부장이 파워포인트 대신 두꺼운 기술 자료집을 꺼냈어요. 화려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것부터 보시죠. 그가 보여준 건 사막 환경 내구성 테스트 리포트였습니다. 무려 30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50도 고온과 모래 폭풍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6개월간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현지 환경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끝냈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 자신만만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더니 실제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멀쩡히 달리는 KTX 이음 시제품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으로 오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위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한국 기술로 우리 사막을 버틸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KTX는 이미 한국에서 20년간 365일 무중단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 겨울부터 40도 여름까지요. 정시율 95% 이상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 데이터는 어느 업체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그가 꺼낸 다음 자료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KTX 전체 시스템 기술 이전 계획서였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운영, 정비까지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드립니다. 우즈베크어로 현지화해서요.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핵심 기술까지요? 우리에겐 숨길 게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박도윤 부장의 제안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술팀 5명과 함께 서울로 떠났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약속한 걸 지킬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 놀란 건 공항철도였어요. 깔끔하고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대로템 의왕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밀구역이라며 출입을 제한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KTX 이음 제작 라인부터 부품 창고까지 현대로템 기술팀장 김영수 씨가 직접 안내했어요. 이게 우리 동력 분산 시스템입니다. 기차 바닥을 실제로 열어서 모터를 보여줬어요. 기관차가 따로 없어도 모든 객차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유럽의 동력집 중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한두 개 모터가 고장나도 운행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김 팀장이 제어실 화면을 보여줬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부품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더 충격적인 건 소프트웨어였어요. 실제로 시연해봤는데 모든 메뉴가 우즈베크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입찰 준비하면서 미리 해뒀습니다. 선정되면 바로 쓸 수 있게요. 그 성의에 감동받았어요.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이런 준비를 다 해놨다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제 KTX 운전사들이 어떻게 교육받는지 봤어요. 이 모든 과정을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이전해드립니다. 교육원장의 말이었어요. 6개월 코스로 여러분 기술자들을 완전히 독립시켜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현장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철학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게.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가격을 5,700만 유로에서 3,800만 유로로 대폭 낮췄습니다. 거기다 정비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올렸어요.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위원회 내 압박도 극에 달했습니다. 한 위원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르툼, 정신 차리시오. 120억 달러를 차버릴 겁니까?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철도청 일부 인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매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마치 저를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안전하게 가요. 10년 전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들의 진정성 말이에요. 최종위원회 회의 전날 밤, 박도윤 부장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르툼 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드려요. 우즈베키스탄을 진정한 철도 독립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30년 노하우를 모두 나누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트너를 찾는 일이었어요.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최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18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각 업체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60년 전통의 검증된 기술. AGV의 안전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독일 정밀 기술의 정수. ICE는 고장률 0.1% 이하를 자랑합니다. 중국 120억 달러 투자.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허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이었죠. 한국의 차례가 왔을 때 박도윤 부장은 달랐어요. 숫자 경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진정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계속 말했어요. 빠른 기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토론이 시작됐어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중국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부 위원이 말했어요. 검증된 유럽 기술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 관계자도 거들었죠.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우리는 지금 기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 경험을 털어놨어요. 탈고는 좋은 기차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페인 기술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건가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30년간 자체 기술로 KTX를 만들어 온 나라예요. 그 모든 노하우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가 시작됐어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 12표, 프랑스 알스톰 4표, 중국 CRC 2표.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벅찼어요.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약 내용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2,700억 원 규모로 시속 250km급 KTX 이음 기반 열차 6편성. 거기다 완전한 기술 이전과 11년간 유지 보수까지.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추가 약속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부품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 기술자 100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6개월간 교육시키겠다는 거였죠. 2027년 4월 첫 번째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열차 외벽에는 우즈베크어로 함께 만든 미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첫 시운전 날 저는 운전실에 함께 탔어요. 시속 250km로 사막을 가르는 우리 기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45도 사막 더위 속에서도 1분의 오차 없이 정시 도착. 한국이 약속한 그대로였어요. 승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평생 이런 기차를 탈 줄 몰랐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온 우리 기술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관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의 철도공학과가 신설됐고 매년 50명의 학생이 서울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고속철을 설계할 기초 능력을 갖췄어요. 타슈켄트 외곽의 한 우즈베키스탄 합작 부품 공장도 가동됐습니다. 고속철 부품의 70%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일자리도 800개 이상 만들어졌고요. 가장 뿌듯한 건 기술 독립이에요. 이제 우리 기술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문제 해결도 함께하고 기술 개발도 함께해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왔고 한국도 중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조롱했던 유럽 업체들도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스 밀러는 지난달 타슈켄트를 방문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소? 이제야 그들의 진짜 실력을 알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차 구매가 아니었어요. 30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KTX가 우즈베키스탄 사막을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죠. 한국의 기술력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짜였어요. 그들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걷게 하는 기술. 당신을 믿고 맡긴 기술을 함께 키워주는 진짜 파트너.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철도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폴란드, 태국, 모로코까지. 우즈베키스탄이 그 시작이었던 거죠. 10년 전 스페인으로부터 당한 굴욕을 한국과 함께 서력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진정한 철도 독립국이 됐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실크로드. 그 역사적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